통계 조작 문제를 좀 얘기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감사원이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황수경, 강신옥 두 전 통계청장은 불러서 조사를 했고 지금은 일자리 수석을 맡았던 황덕순 예. 그 전 수석을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거기에 당시 사회수석을 맡았던 김수현 예. 정책실장까지 했죠. 뭐 왕수석이었네. 예, 그 윗선까지도 조사를 해서 이 통계 조작, 이른바 속된 말로 마사지라고 하는 겁니다. 마사지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계를 이렇게 왜곡시킨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이제 우선적으로 따질 게 황수경 통계청장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으로 바뀌는 2018년 아닙니까? 그렇죠. 3월. 예. 그때 문 정부에서 이 관련 규정을 급조해 가지고 그렇죠. 통계 자료를 마음대로 예외 조항을 두어 갖고 빼내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게 결국은 2018년 그때 문재인 정부가 많이 그 추진하던 게 소주성, 소주성 아닙니까?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건데요. 그때 문재인 정부는 그 소주성에 대해서 정통 경제학자들은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이게 허구다. 그거는 말만 좋지 실제로는 될 수가 없는 거다. 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소주성을 갖다가 계속 추진할 명분을 갖다가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그 2018년 몇 월 달입니까? 그 5월 28일. 그 소주성의 그 효과에 대해서 통계청 발표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발표를 했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계 동향 분석입니다. 그게 아주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청와대에서 미리 보고 진짜 마사지를 하려니까 통계가 그 어떤 자료를 미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비공개 통계 자료 훈련이라는 게 있대요. 이걸 갖다가 3월 8일 날 이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미국에 가 있었어요. 해외 출장. 유엔 통계위원회가 뭐 그런 게 있었던 3월 4일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이 황수경 씨는 나중에 이임식 할 때도 말 들어보니까 좀 나는 좀 청와대하고 결이 그렇게 맞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이임사를 했어요. 울먹거리면서. 말 잘 들은 편은 아니었다. 청와대 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죠. 황수경 씨는 이게 좀 말 안 듣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몇 개 놨다가는 소주성이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 황수경 씨가 없는 틈을 전격적으로 이거 어디서 잘하는 거던데 하여튼 3월 8일 날 미국에 가 있는 3월 8일 날 최성욱 통계청 차장 이 사람 전결로 이 훈령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 청와대에 줄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결국은 5월 25일 날 홍장표 그때 수석이죠. 홍장표. 경제수석이죠. 그래 통계 자료를 비공개 통계 자료 달라. 이래 받아가지고 그다음 강신욱 그 당시에 보건사회연구소 연구실장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걸 잘 좀 만들어봐. 잘 만들어가지고 강신욱 그 당시에 실장이 5월 27일 날 청와대에 다시 줬죠. 잘 만드는 거. 입맛에 딱 맞게 만들어갖고 가공을 한 거죠. 재가공을. 문재인 대통령 입맛에 맞게. 그래가지고 그 4일 후 5월 31일 날 문재인 대통령 아주 의기양양하게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이렇게 딱 발표했는데 사실 이거는 있죠. 그 당시에 최저임금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자영업자 이런 사람 다 빼고 그러니까요. 엉터리죠. 그러니까 알바생 그다음 뭐 임금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봐서는 좋은 거죠. 임금이 최저임금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문도 닫고 그럼요. 난리 났는데 그 사람들은 싹 빼버리고 가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만을 조사를 하니까 높을 수밖에 없죠. 올라가죠.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갔고 문 닫은 자영업자라든가 실업이 된 사람이라든가 다 빼버리고 싹 빼버리니까 그게 이제 통계의 조작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신욱 아마 그 당시 실장이 예.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3개월 후에 황수경 통계청장을 아무 이유 없이 나가라 그러고 네. 강신욱 통계청장을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이후에 있죠. 요거 하나로 됐지만 그 이후에 나왔던 뭐 탈원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가 네. 강신욱 청장이 이 정도 할 사람 같으면은 네. 그 이후에 나왔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정책들의 어떤 통계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신욱이가 바로 임명되고 경제장관회의에 가가지고 예,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 자료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늘 이런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일자리 통계, 예. 특히 그 부동산 관련 통계,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보면 안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천정부지로 피부로 다 느끼고 있는데도 집값 안 올랐고. 뭐 김현미 10%인가 뭐 14%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 시골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뭐 그러니까 에이. 그러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냥 급하니까 예. 2019년만 해도 86만 명의 그런 비정규직 양산이 됐는데 그때 2018년에도 이렇게 일자리를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비 56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그 초단기 일자리, 알바 일자리. 뭐 이상한 게 덩굴 뽑기, 철새 감시, 빈 강의실 불 끄기 이거는 저 학생들이 그냥 그 교실 나가면 마지막에 한 사람이 끄도 되는데 그걸 몇십만 명을 양성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자리 늘어났다고 한 그래가지고 그 일자리 그렇게 늘린 게 86만 7천 명입니다 무려.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 늘린 게. 그래놓고는 일자리 상황판에다는 이렇게 올랐다고 했는데 그 후로는 일자리 상황판 처음에는 탁 만들어 놓고 홍보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이렇게 대통령실에 늘렸다. 만들어 놓고 예. 집무실에 만들어 놓고 챙기겠다고 해서 그 후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더 없죠. 이상 늘릴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 통계라는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중요하죠. 이 통계가 엉터리 되고 왜곡된 통계를 정책이 왜곡되잖아요. 정책 자체가 왜곡돼 버린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우리 이 문제 처음 터졌을 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통계라는 게 뭐 재판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근데 재판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 어떤 정파의 어떤 이익에 부합하는 통계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건 독재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중국 우리가 서구에서 유럽이나 해서 중국 통계를 못 믿는 게 시진핑 입맛에 맞는 통계만 발표하니까 코로나로 3만 명인가 뿐이 안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재 국가의 통계는 좀 그 선진국 서구 선진국은 안 믿습니다. 예. 이거는 항상 집권자의 의도에 맞게 예. 진짜 마사지라고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나 배웠는데 마사지가 되기 때문에 안 믿는데 우리나라가 있죠. 아주 이 후진국 내지 독재 국가의 전철을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있죠. 소주성에 대해서 제대로 통계가 나왔으면 있죠. 그래도 정책을 바꿨을지는 저는 확신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정책 방향이 수정되지 않았겠냐. 그래서 정황했으면 국무위원 중에도 또 양식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도 하고 속도 조절을 주장을 했겠죠.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다 이 경제가 자영업자들이 다 망한다. 그렇게 누군가 제동을 걸었을 텐데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후임 통계청장 강신욱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5월 달에 발표된 게 2018년 1분기 가계 동향인데 하위 20% 소득이 역대 그게 뭐 최고치인 8%가 감소를 해버린 거예요. 하위 20%의 소득이. 5분위 배율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양극화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위 20%를 하위 최하위 20% 나눈 거. 나눈 거.
그게 5.95로 이 통계 작성한 이후로 최고로 벌어져 버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렇게 따라서 소득 주도 성장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더 벌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죠. 아니, 그걸 이제 마사지를 해가지고 5.8배로 5.8로 낮춰버린 거죠. 5.95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예. 소득 양극화를 해소시켜가지고 5.8이 됐다. 5.8이 됐다고 이렇게 이게 그 바로 강신욱 청장의 예. 아주 공헌이죠. 공헌입니다. 예, 공헌.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국민들 속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뭐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소득주도 성장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한 거고. 끝까지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홍장표는 경제수석 물러나갔고 그 홍장표가 들고 나온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예. 그게 실패됐는데도 물러나가지고는 또 소득주도 성장 특위 위원장을 또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문재인이가 KDI 원장, 우리나라 원장 최고의 예. 정책 그 브레인이죠. 싱크탱크인 KDI 원장을 시켜갖고 겨우 물러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네. 했죠. 끝까지 그것도 버티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가 전체를 멍들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 오늘 몇 번 나오는데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이게 경제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면 발전하면요. 소득주도 성장이 안 통하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이 통하는 데는 아주 저개발 국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최소한의 생활도 못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게 그것도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아예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요. 그리고 취업해봤자 진짜 뭐 콩고나 이런 데 보면 그 어린애들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서 이런 데는 소득주도 성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소한은 넘어야지 경제가. 근데 우리나라가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 해가지고 경제가 그걸로 발전한다.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강신욱 청장의 교체가 나오는구만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앞서 얘기한 대로 황수경 또 강신욱 전 청장뿐만 아니라 황덕순 그리고 홍장표, 김수현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감사를 할 것 같아요. 소환 조사하고 지금 국토교통부도 고위 간부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부동산 통계라든가 이렇게 엉터리로 나와버리니까 임대차 3법 만들고 그래가지고 천정부지로 아주 전세난이 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렇죠. 지금은 전세값이 떨어져가지고 또 지금 난리 법석이 그때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라서 떨어진 거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이중고로 삼중고를 지금 겪고 아니 그때 전세값이 지금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뛰는데도 이런 통계 가지고 전세값 별로 오른 거 없다. 그러니까요. 뭐 괜찮다. 곧 안정된다. 뭐 계속 그런 소리 하니까 정책 방향이 바뀔 리가 없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여기에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이런 통계 조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통계를 마사지해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드는 민주국가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법적으로도 통계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 기관장한테다가 사용 목적이라든가 내용, 범위, 타당성 이런 걸 밝혀가지고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그만큼 통계의 그러한 그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감사원에서 전 정부에 대한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하고 그걸 감사를 해서 또 시정을 한 거 좋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차제에 전자 통계의 어떤 독립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확고하게 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방송 장악 있지 않습니까? 언론 장악. 그것도 우리가 비난을 많이 하지만 그거는 통계 장악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다. 그건 부분적인 거죠. 그리고 그거는 뭐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 통계 장악은 결국 국가 전체에 나아갈 방향, 정책 방향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통계청에 대해 사실 통계청이 정부 기관 중에 힘없는 부처입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힘이 없죠. 잘 안 갈라 그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힘없는 부처가 법무부 같으면 이런 일이 없어. 법무부에서 앞으로 통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통계청에 대해서 아까 그 왜 자료 요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료 요청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저는 그 통계청은 독립적으로 예. 통계 결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할 말이 있으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하겠다. 이 부분 통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정책적인 발언을 하는 건 좋은데 미리 어떤 자료를 받아가지고 야 그거 바꾸라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앞으로 윤석열 정부니 앞으로 계속 정권이 바뀔 거고 할 때마다 통계에 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있죠. 이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 국가가 쇠락의 길로 가는 네. 지름길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통계가 발라야 네. 나라가 그럼요. 바로 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전체의 국가가 통계를 왜곡하는 이유가 바로 나라가 지금 계속 후진국에 머무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